제주 순정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정TV의 새 코너 부황 떠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황TV라고 했다면서요? 네, 부황TV라고 해서 제가 살짝 당황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코너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그러면 네. 부황 떠드립니다는 어떤 코너인가요? 네, 부황 떠드립니다는 제주의 난개발과 그리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나쁜 피, 검은 피들을 쫙 뽑아서 그래서 그런 치유하는 정말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의사 복장도 일부러 하신 거죠. 맞습니다. 뭐 구별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황을 시원하게 떠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앞서서 어떤 한 분의 말씀을 먼저 더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누구신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우님 아시겠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들으니까 저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UN 사무총장이십니다. 지금 UN 사무총장이신데요. 우리는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후위기를 경고하셨었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위기 앞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좀 더 선제적인 어떤 법안들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맞습니다. 법의 이름이 단거리 항공기 운항 금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금 단위당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사실 분야라고 하면 항공 분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승객 한 명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그 기차가 한 사람당 1km를 이동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4g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285g이 배출되니까 사실은 20배 가까이 배출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 열차로 4시간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비행기 이제 중단을 하는 거를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했지만 에어프랑스의 반대로, 항공사의 반대로 2시간 반 거리로 그렇게 축소해서 이번에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짧은 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지 말아라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타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강원도 양양 정도와 그리고 제주도 정도만 제외하고 사실 비행기 그걸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법인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와 항공기의 탄소 배출이 밀접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항공산업 그리고 공항을 짓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발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그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너무나 진짜 한숨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갑자기 한숨이 이번에 나오는데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민선 지자체장 공항건설 추진 계획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우선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산광역시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울산 신공항, 신라권 공항이라고 했고,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충청남도는 서산공항,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흑산공항 조기 착공을 한다고 했고요.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 울릉도 공항,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바로 이곳은 제주 제2공항을 하겠다라고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다 공항 건설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미 전국적으로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고 대부분이 적자 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 공항을 지금 몇 개를 한 10개 정도를 더 지어보겠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5개 공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곳 중에서 5곳을 제외한 10곳의 공항이 사실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공항 건설에 목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 기후위기 시대에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일까요? 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들의 굉장히 공항 말고는 다른 비전을 찾지 않는, 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찾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공항 건설 계획만 확정되면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경기 부양 효과 그리고 주변 개발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개발 토건 중심적인 사고가 이러한 공항을 계속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제주의 이 제2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많은 제주도민분들은 공항 이거 제2공항 결정되지 않았나요? 제주도민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이 나와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 저는 들었거든요. 그죠? 이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이번에 추석 기간이 지나면서 들었는데 제2공항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시민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잘 현재 상황을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2공항 우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 맞습니다. 성산 지역에 150만 평 거기에 제2공항 짓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맞습니다. 성산 그 지역 주민들조차 뭐 뉴스를 통해서 들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발표가 되었었죠. 맞습니다. 2015년 11월에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2공항이 짓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통해서 성산 주민들이 보고 아주 화들짝 놀라고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이 됐던 거였죠. 초기에는 뭐 공항 짓는 거에 대한 여론이 초기에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었죠. 네, 찬성이 당시에 퍼센테이지로 한 7대3 정도로 찬성의 여론이 더 높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도민들이 이 공항, 특히나 이 제2공항이 성산 중산간 지역에 지어진다는 것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서 반대 여론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제2공항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까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관광객들도 또 많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피로도들이 많이 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도 뭐 공항 얘기는 십수년 전부터 뭐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근데 제주 도민들의 인식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공항 그거 필요할지도 모르지에서부터 공항 그거 무사 성산이 지식해냄시냐부터 제주도가 버텨질 것이냐 이 제주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많은 이런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그 제2공항에 관한 이런 이슈 그 반응들은 점점 좀 달라져 왔던 것 같고 이번 맞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주 MBC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반대 여론이 50%가 넘는 반대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찬성 여론은 30%가 넘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 여론이 오차 범위도 이미 넘어버린 반대 여론이 더 많이 우위에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론조사 이후에 아마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을 이제 중단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라는 건 2021년 2월에 있었던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말씀하시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죠? 네,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토부와 그리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제주도정이죠. 그리고 제주도의회 이 세 단위들이 사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 갈등 상황이 종식되지 않으니 이 상황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결정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5, 16, 17, 3일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18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반려를 했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제주도정에서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이제 그만 중단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도민들의 인식과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끌려가려면 무슨 힘이 작동해야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동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18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혹시 이견이 있는지 제주도정에 이제 이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3월 10일 작년 3월 10일 날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죠. 말하자면 도민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과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었는데요.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하라는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정상 추진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여서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제주공항 확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된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의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민이 반대한 이 도민의 의견과는 다르게 제2공항을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요청하기 이전에 네. 저희가 이번에 저도 이걸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네. 원희룡 지사가 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이전의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오갔던 내용들이 저는 조금 좀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있기 한 해 전 12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로 사실 이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당시에 제주도의원이었던 홍명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도의회와 국토부 대화했던 기록을 홍명환 의원이 공개를 한 것이에요. 여보세요? 네, 홍 의원님. 예, 네, 저 제주선정TV의 황용훈입니다. 예. 국토부하고 이제 그 간담회 기록을 올려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제 포스팅 내용은 단 1%라도 반대가 나오면 국토부는 못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생각나는데, 국토부, 도의회, 국토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던데, 예. 그럼 여기서 김, 박, 김은, 그러니까 김은 김태병 국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박원철 의원. 아, 그렇군요. 요지만. 그럼 이때 우리가- 장소가 이제 공항에서 나눈 그렇죠, 얘기죠? 예. 한국공항공사, 거기서 간담회가 있었죠. 뭐, 거기도 바쁘니까. 제가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를, 네네. 오픈을 해버려야 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아, 그렇죠. 우리는 어쨌거나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은 네. 큰 거는 도민들이 다수가 반대한다는 거를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작은 거를 양보하니까 저놈들도 물론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죠. 안 할 명분. 그러죠.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도민 다수가 일단은 반대한다는 게 확인됐으면은 네네. 맞춰서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음,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여러 토론회에서도 김태병 국장 표현에 하면은 도민 다수가 찬성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1%라도 반대하면 어쨌든 갈 수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좀 맥락을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준해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 비공식이냐 이제 이러한 거 하고
그리고 사실 비공식이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어쨌든 공식이랑 다 맞닿아 있는 거지 이게 다른 얘기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게 뭐를 만납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래서 그러면은, 뭐 만날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하늘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바쁜 사람들 다 해서 공항에서 긴급하게 협의하자 해서 한 거고 맞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저도 뭐 비판 들을 거 각오하면서 네. 그러면 좋다하기면 제가 그 간사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에 보면 이제 4번의 도민 의견 수렴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 유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어쨌든 반대 의견을 국토부로 전달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이견을 예, 전달한 거잖아요. 예. 뒤집어 갖고 예. 음, 별도로 하겠다 했는데 이놈들은 또 합산하는 논리로 이제 뒤집었고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별도로 해서 그거는 완전 그냥 따로 조사로 해갖고 일단 도민 여론조사하고 이거는 별도 조사다. 네. 우리 별도라는 거는 그냥 또 뒤집어갖고 또 맞습니다. 그거하고 두 개를 또 뭐 합산해서 계산하잖아. 감사합니다. 강혜숙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저 제주 순정TV에 지난번에 통화했던 황용훈입니다. 예, 예. 아, 네네네. 제가 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네네.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희들 그 공식 기록에는 없더라고요. 아, 그게 비공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예, 저희 그 자료에 없어가지고 네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주도 의회하고 그리고 제주도정이랑 그때 이제 그 서로 문서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예, 예. 그 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4번에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 예.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갈등을 유발한 게 제주도정이었어요.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가 이제 국토부에 이제 그러니까 도민의 결정과는 반대 의견이 전달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일단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견에 대해서 제가 뭐 옵서 레코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단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지사님이 의견 얘기한 거 이외에 제가 표명할 수 있는 거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속 그러니까 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네. 사실 이렇게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론조사를 제주도정의 갈등을 다시 유발하는 형태로 된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그 전 도지사는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간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사실 도정이 바뀌었고 그것도 사실 어쨌든 뭐 민주당 도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고 한다면 사실 위대한 도민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전 도지사의 잘못된 부분에 바로 잡고 이거는 저는 사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어쨌든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고 저희는 반대 측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찬성 측의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찬성 측의 의견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하자면 그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갈등 특위에 있었던 홍명환 의원이랑도 통화를 해보면 그때 그 성산에 별도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별도의 참조 자료다라고 하고 했는데 사실 그 근거를 들이대 가지고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산읍만 이렇게 해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산의 입장을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산 지역이 소음이랑 모든 걸 다 껴안은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뭐 서쪽은 아예 이 소음이나 이런 거는 거의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상관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이번에 제주 MBC에서 이제 추석 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제2공항.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거는 어쨌든 도정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네,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고 우기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도지사님이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함으로 해서 그 일이 되게 하는 형태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도민들한테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얘기할 상황은 자꾸 저한테 그 의견 물어보시면 기자님. 아 근데 어쨌든 단장님이 그 여기 어쨌든 그 공항 확충 기획과의 단장님이시니까 총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으로까지 남겨놓은 이 국토부가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상황이 왜 지금 이렇게 제2공항을 마치 추진하려고 하는 형태로 지금 내년에 예산까지 지금 173억 반영을 하려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밀어붙여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남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그 사업 보고를 하면서도 제2공항 사업, 제주 제2공항 사업이 핵심 사업에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었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5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희룡이라고 하는 제주도지사는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제주도지사 시절 때 제2공항을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승인하고 소위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그 국토부의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운명의 장난처럼 약간 이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뭐 원희룡 전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 뭐 예산까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 제2공항 문제 어쨌든 도민들도 여론조사에서 반대를 했고 지금 도정도 바뀌었잖아요. 오영훈 도지사로 이제 바뀌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이 지방자치 시대에 제주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힘의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에 앞서서 지금 일단 현재 상황들이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과제는 39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에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권역별 거점 공항들의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제2공항 반대 입장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도정은 원희룡 도정이 아니고 제주 도정은 오영훈 도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영훈 도정 7월 1일부터 이제 업무 시작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제2공항에 관련한 입장. 제2공항 사업은 제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갈등을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그리고 치유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그에 대해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 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라고 하는 얘기에서 사실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도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익이라는 것이 장래의 이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이제 아까 미래 세대 얘기하고 일자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주도민의 삶에 일자리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형태의 이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그리고 소위 이동권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민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얘기여서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영어 문장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라면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되게 큰 타이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제해공항 문제 역시 좀 앞으로 좀 입장을 좀 제대로 드러내 주시면 어떨까라는 아니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오영훈 도지사는 그 얘기를 했죠. 환경 보전 기여금을 주겠다고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보존하는 단위에게 방향으로.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갈 수 있게, 이익이 갈 수 있게 그렇죠.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마 도민의 이익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환경 보전 기여금과 또 사실 그런 인식과 철학과도 맞닿아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MBC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 맞습니다. 도민들이 제주공항 반대하는 여론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제주 도민들은 제주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것이죠. 결정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주 도민들의 결정을 가치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9월 16일, 이제 내일 모레이죠.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10월 12일까지 27일간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에 본회의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첫 질문을 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10월에 완료되는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그 보완 작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아마 10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2공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겁게 아마 설전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영훈 도지사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주도민이 제2공항 건설 반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답변이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는 것,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문제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원희룡 전 도지사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제2공항을 시작하고 제2공항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원희룡이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다고 그리고 하는 그 것입니다. 과정에 제주도민들의 의사는 이미 반대한다고 결정했던 그 의사가 뭉개지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2공항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 끝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말씀보다 제2공항 문제 제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이 움직여라 라고 큰 소리로 좀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오영훈 도지사가 전달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2공항 문제 앞으로도 계속 검은피 뽑아내야 할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검은피, 나쁜피 쫙쫙쫙쫙 뽑아내야겠죠. 다음에는 기구도 하나 가지고 와서 진짜 뽑아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부항 떠드립니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